조국 장관은 어쨌든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궁금한 건 조 장관이 뭐 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그 직업이 있었잖아요.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는데요. 이 학교의 어떤 그전에는 민정수석이었고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학교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후보자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네, 조 장관은 장관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 장관의 원래 직업은 서울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이, 자, 지금 속보도 그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서울대학교는 조국 장관이 장관 사퇴 때는 자동 복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조 장관이 지금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서 교수직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서울대로 돌아가서 서울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예. 아마 이제 저는 조국 장관이 복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예. 이미 학생들의 수업권의 침해는 발생했잖아요.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서울대 내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의 명예 그리고 특히 조국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법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조국 장관이 그간의 학교나 학생들에게 또는 동문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나 동문사회나 재학생들 사이에서 일단 더 이상 앞으로 조국 장관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예. 라고 해도 사실은 본인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동복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공인으로서 조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예. 자, 조국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사실은 조 장관이 이제 오후 2시 엠바고를 걸고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지를 했고요. 오늘 오전 11시에는 조 장관이 직접 법무부 청사에서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미리 어느 정도 복선을 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그 브리핑에서 조 장관 가장 역설한 게 어떤 부분이었죠?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좀 축소하는 방안, 또 특수부를 좀 축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에 앞서서 기자들이 물어본 것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좀 의미심장하게 이따 11시에 보시죠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11시가 돼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자, 저 발표가 오전 11시였고요. 저 발표 있은 3시간 후에 조 장관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조 장관이 직접 밝힌 검찰 개혁 방안의 오늘 골자는 이런 것이거든요. 저 특수부 서울하고 대구하고 광주에만 남기고 나머지 다 있던 그 특수부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근데 논란은 어떤 거였냐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특수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특수부 개편을 외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다.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질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국 수사팀에 대한 압박의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조 부장께 궁금한 것은 조 장관이 그럼 오늘 자진 사퇴했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니 저런 논란들이 그럼 다 일거에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해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하.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정점은요. 조국 장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찰 조사를 직접적으로 받느냐. 예. 이거에 달렸어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예. 우선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특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부가 거거든요. 하고 있죠. 예. 그 와중에 특수부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허허. 이거는 그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압박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특수부의 조사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어허.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든지 국정농단 의혹이라든지 힘과 권력, 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특수부 3곳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이에요. 그런데 권역별로 보더라도 왜 그러면 대구냐. 왜 부산이 아니냐. 부산지검 특수부가 만약에 있다면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지검 검찰청만 3개를 관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을 빼고 대구를 한다? 이 얘기는 부산 경남은 건드리지 마라. 아하. 부산 경남의 공공유적, 부산 경남의 거학들은 봐줄 수 있다. 잘못하면 이렇게 읽힐 수가 있어서 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한 감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감찰을 가령 피의 사실 공표를 걸어서 감찰을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옥죄겠다. 옥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은 누가 할 거냐.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은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35일간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수사부를 반부패부라고 이름을 바꾼다. 이름 명칭을 그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하하. 우리 국어사전에 특별수사부를 찾아보면 특별수사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검찰이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사건을 발굴해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특별수사부입니다. 예. 그래서 특수부와 공안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공안부는 지금 벌써 공공형사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부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검찰의 양대 산맥에 어떻게 보면 힘을 빼놓는 겁니다. 아하. 이게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편부위원장. 말씀드리면요, 이제 부산, 그러니까 왜 대구, 부산이 아니고 대구냐 이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우리 고검이 6개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그다음에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했겠죠. 근데 아마 저는 영남 지역에 하나, 호남 지역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시면 왜 대전에는 없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수원 고검에는 없냐. 수원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저는 뭐 부산인 분들 봐준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영남 지역에 하나, 호남 지역에 하나 이런 상징적으로 두는 건데 지금 사실은 특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과요 대부분의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저는 특수부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검찰청의 특수부가 그렇게 그동안 어떤 많은 수사를 해왔던 건 아니고 예. 지금 말씀처럼 사실 법무부의 감찰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하는 게 맞아요. 검찰에 대한.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이 자체적인 감찰로 뭐를 잘 해결한 적이 잘 없습니다. 감찰본부도 만들고 뭐 스폰서검도 많이 나왔지만 잘 안 됐어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법무부가 감찰하는 게 맞다. 방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는 거라고 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또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을 언급했습니다. 촛불 국민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사력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마지막에 오늘 사퇴를 발표하면서 그 마지막이 오늘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조국 장관의 마지막 그 기자회견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상황에서의 조 장관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라도 했으면 소위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조직 개편하고 또 법무부에서 감찰 권한에 대한 뭐 장관령을 만들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어저께 뭐 세울 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마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지난 7월 달까지 근무를 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특수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 1월 달까지는 예. 지금 특수수사의 영역 그런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공정수사권 조정할 때 그 당본인이 조국 장관이에요. 아하. 민정수석 때 올 1월 달에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간의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제가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이 조국 장관은 잘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감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쯤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에 지금 특별감찰관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이석수 감찰관이 물러난 다음에 지금 2년 6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공석이에요? 오. 청와대는 청와대 스스로 감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물러나는 마당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찰개혁 하자 이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개혁할 문제가 뭔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빨리 해야 국민들이 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김민지 기자. 사실 어제 낮 국회에서는 이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김민지 기자, 이 조 장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오늘 사퇴를 하면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당정청 협의회 이 회의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바 있는데요. 어제 목소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 장관 어제만 하더라도요. 저게 바로 어제 낮 상황이에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강경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게 바로 검찰 특수부 축소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엔 없었느냐? 작년 말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부의 총량을 줄이겠다. 그리고 특수부를 조금 축소해서 운용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적폐 수사도 연내에 끝내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가 공개 반발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마치 연내까지만 적폐 청산 수사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동도 걸었고 특수부 총량을 줄이겠다. 이것도 없던 일이 됐어요. 그래서 특수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룡급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때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마치 작년 말에 있었던 거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나 좀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럽다. 작년 말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검찰 조직 운영 문제는요. 검찰총장이 재량껏 할 수가 있어요. 예. 국무회의도 필요 없고 당정청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반대했고 그때는 제동을 걸었던 일을 이번에는 마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된다면서 마치 무슨 자신이 개혁의 희생양인 듯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것. 이건 국민을 오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를 현부위원장.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특수부 줄였습니다. 43군데에서 7도 줄였죠. 사실은 줄이는 방향 큰 틀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마치 적폐수사할 때 특수부 쓰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니는데 사실은 적폐수사 대부분은 90% 이상은 특검에서 했어요. 예. 사실은 서울지검은 공소 유지의 대부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사실은 오늘 조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정치권,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이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성과를 낸 후에 명예롭게 퇴진할 것이다. 뭔가 그러니까 성과를 좀 내고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안을 아마 그렇게 갈 것이다. 조국 정국이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다음 달 중에 혹시 조 장관이 물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12월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조국 사태가 정리돼야 총선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국이라는 이 논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었던 것이죠. 우리 현 부위원장께서도 뭐 민주당에 속해 계시니까요. 이 조 장관으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뭐 당직자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게 좀 느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부담스럽다. 지역에서 사람들 어허. 만나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예. 우리 당 지지자들도 예. 굉장히 지금 어쨌든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뭐 일단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고 허허.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게 지금 2달 정도 되면서 사실은 올해 말까지 계속 가게 되면 바로 총선국에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고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걱정들이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신당 의원이죠.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시청자 여러분 약간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듯한 발언을 박지원 의원이 한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당 의원들이 좀 곤혹스러워한다라는 취지로 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좀 대신 좀 말해달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조 장관에게 만약에 그만두라고 하면 총선 때 민주당 경선 내에서 지고 또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 나가서 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당 의원들의 상황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장관을 향해서 여당 의원이 좀 그만두세요 하면 민주당이 이제 공천 안 준다 이거죠.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 침묵하고 있으면 유권자들이 표 안 준다. 이거예요. 그거를 박지원 의원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대신 좀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데요. 조 부장 무슨 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우선 뭐 여당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에게 예. 자기 대신 말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뭐 실체적 진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실체적 진실은 네,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제가 이렇게 전화로 접촉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버티는지 예, 모르겠다. 그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는 것, 의견 개진 한 번 없는 것,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팬들로부터 두들겨 맞을까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과연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그냥 민주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느냐. 자기 이름을 걸고 성명서 하나,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이게 당. 저는 16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을 쭉 출입해 왔습니다만 예.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처음이에요. 아하.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초재선 의원들이 성명도 발표했었어요. 소재선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면전 앞에서도 소장파들이 누구 이선우 퇴하라 이런 거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훈평 전 의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교동계. 예.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들도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고 한다. 이게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사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갔다고 말도 못한다. 네,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좀 한번 보시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저 YTN과 리얼미터가 한 조사고요. 10월 7일, 8일, 10일, 11일 나흘간 조사를 돌린 건데 언뜻 보시기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예요. 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이니까 뭐 어느 정당이 앞섰다 지금 이런 표현도 좀 어려울 정도로 정 의원님 이렇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근접한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저 그래프보다도요. 제가 사실은 저 보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 조사의 세부 집계표를 가져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조사라는 겁니다. 나흘 동안. 예. 근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34.7%에서 그 원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도 34.7%가 나와서 주중 합계를 해보니까는 34.3%가 나왔다는 거, 34.3%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별 추이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37.5%에서 마지막에 3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조사로 따지면 역전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34%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이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10월, 그러니까 9월 그 첫 주부터 계산하면은 무려 한 그 42%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이걸. 그런데 지지율의 치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뭐였냐면 하나는 중도층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빠지고 중도층을 따로 떼놓고 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28.5%. 요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게 33.8%가 나온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중도층이 높네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균적으로 34.4%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빠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빠지는 거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 영남 쪽이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뒤지는 것은 오래됐고 이미 보면은 호남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분위기들을 반전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영남까지 특히 이제 불경까지를 차지해서 이렇게 파란 물결로 전체적으로 다수를 구성했던 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우선 저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5.3%고 한국당이 34.4%예요. 0.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어요. 물론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잘한 게 있나? 잘한 게 있냐? 잘한 게 없다고 해요. 본인들 스스로가. 한국당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막말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무슨 막말이었죠?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장들 욕설 논란. 마이크에다 욕설을 했죠. 그래서 논란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이렇게 좁혀졌다? 그러면 원인이 뭔가? 바로 조국 장관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0%포인트가 떨어져서 41.4%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 41.5%. 이걸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문 대통령을 가장 공고하게 지지했던 세력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정태근 전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5.2%에서 28.5%로 20%대 선으로 떨어졌어요. 음. 그런데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나온 것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리얼미터 조사 처음이에요. 아하. 예. 예.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민주당 다소 앞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중도층이야말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데고 지금까지는 모름 무응답 이렇게 많이 응답했을 텐데 이것이 한국당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픈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